자, 우리 142쪽에 1번입니다. 중앙정치제도.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죄송합니다.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142쪽에 1번의 중앙정치제도를 잘 암기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 주간 테스트에서도 두 번의 주간 테스트에 걸쳐서 이거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선생님이 3, 4를 따로 냈어요. 3, 4를 따로 냈거든요. 3, 4. 그럼 여러분들 센스가 있어야 돼. 3, 4를 제외해 볼까요? 의정부 한 개 있죠? 6조 하나 있죠? 승정원 하나, 의금부 하나, 성균관 하나, 한성부 하나. 총 몇 개죠? 6개죠. 맞죠? 그럼 6개 가지고 객관식 한 문제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시면 되거나 잘 연결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죠. 3, 4는 서술형이에요. 3, 4에 해당하는 기관 3가지를 외우시고 하는 역할을 다 써야 돼요. 못 쓰면 한 개로 틀리면 감점이에요. 알았죠? 3, 4의 기능을 다 써야 돼. 3, 4의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 3, 4에 담당했던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기능을 각각 서술해야 돼. 자, 사관원은 뭔지 나와 있죠? 왕에게 간쟁을 한다. 왕에게 간쟁을 한다는 말씀 참 좋지만 간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바른 말을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다 또는 다로 끝나야 됩니다. 뭐뭐 했음, 단어만 쓰면 틀린 게 처리합니다. 경고했어 분명히. 서술형은 이다 또는 다로 쓰세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단어가 답인 경우 있죠. 그런 말은 서술하시오로 안 적혀 있고 쓰시오로 적혀 있어. 그러면 그건 단어만 쓰면 돼. 서술만 서술하세요. 알았죠? 이거 한 문제 벌써 8점입니다. 서술형. 서술형 한 문제 8점이기 때문에 하나 틀리면 42점 돼요. 네.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지방행정제도를 잠깐 볼까요? 지방행정제도에서 또 한 문제. 괄호 2번부터 괄호 5번까지 묶어서 한 문제. 싹 다 묶어서 한 문제입니다. 자, 팔도였고요. 팔도 밑에 부목 군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팔도에 파견되는 사람 관찰사. 관찰사 밑에 있던 각 군현을 다스리는 사람은 수령. 자, 그 다음에 유향소 별표 주고요. 유향소.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구였다.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구. 이건 수령과 관계없죠. 맞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1번에 향부곡소를 뭐 했다? 없앴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고려에는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우리 조선에 오면 여기 없습니다. 알았죠? 모든 군현에 뭐가 파견돼요?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속현은 없고 주현만 생깁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됐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괄호 2번만 나옵니다. 알았죠? 뭐 다 알려주고 있다 지금. 괄호 2번만 나오니까 잘하세요. 역사를 이렇게 알려줘도 내가 부담 없는 이유. 역사는 알려줘도 지가 공부 안 하면 점수 안 나와서. 알려줘도 못 외우면 못 푸니까. 알려줘도 상관없어. 뭘 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됐어. 넘어가면 돼. 쭉 넘어가면 돼. 그거 대외 교류도 안 냈어요. 네. 대신 뒤로 넘어가서 문화에서 오직이 나옵니다. 네. 보죠. 가볼까요? 자, 훈민정음 뭐 기본적인 거니까 아시겠죠? 훈민정음 잘 기억하시고 밑에 이 서적으로 바로 내려가면 서적의 종류를 잘 아셔야 됩니다. 경국대전 나오죠? 법전 나오면 경국대전밖에 낼 게 없어요. 경국대전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 현빈아 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저쪽을 조금 돌려주실래요? 중간으로. 그 다음 을에서 됐고 역사서 중요하죠? 역사서에 조선 왕조실록이 뭔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 왕들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역사서고요.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적혀져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네. 법전하고 역사서 잘 공부하시고요. 넘어가서 과학기술 볼까요? 과학기술 다 섞어서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과학기술. 네. 그러면 한 개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경루, 물시계입니다. 자, 근데 이거 치구기가 물시계 아닙니다. 자경루가 물시계, 치구기는 강수량을 재는 거였어요. 규민이 손톱 좀 뽑아줄까? 손톱 조금 걱정되는 것 같은데. 나 손톱 뽑기 잘하는데. 다음부터 뽑고 싶으면 이야기해. 알았지?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말고. 뽑아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있는데 왜 고민하고 있어? 알지? 원하는 대로 뽑아줘요. 5개든지 10개든지 뭐 발톱까지 20개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알지? 응. 다음에 앙부일구라고 해서 해시계입니다. 앙부일구는 해시계. 치구기가 강수량 측정하는 거죠. 농업에 관련 있습니다. 자, 혼천, 그 다음에 간이는 하늘의 천체 운행을 보는 거였고,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천문도입니다. 이거 지도 아니에요. 천문도입니다. 세계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죠. 다음 칠정산 별표 주시고요. 칠정산 역법.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천문도, 역법과 천문도라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농업이지만 칠정산은 달력이고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하늘의 별을 보는 천문도라는 걸 꼭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의학 넘어가고 화약, 무기 넘어가시면 됩니다. 밑에 예술 발달도 패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5-6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암기를 잘 하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림의 성장, 여기서부터는 또 중요하죠. 사림의 성장은 훈구랑 사림을 비교하는 문제를 시험에 냈습니다. 훈구랑 사림을 비교하는 문제는 너무 많이 풀어봐가지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훈구는 누구를 도와줬어요? 세조가 왕이 되는데 공신 집단이 형성되었다 했죠. 세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친구들을 보고 훈구. 얘는 다 어디에 거주하죠? 서울에 거주합니다. 중앙에 거주하고. 이 친구들은 부자예요. 대농장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일부는 왕실과 결혼해서 외척으로 성장합니다. 이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자, 봐봐. 이 훈구 친구들은 다 어디에 살아요? 서울에 살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다른 말로 중앙이고, 중앙에서 권력이 강해지는 무슨 집권을 원했어요? 중앙 집권을 원했어요. 그래서 서울이 강력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친구들이 훈구파가 되겠습니다. 근데 훈구파하고 사림파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던데, 훈구랑 사림은 둘 다 성리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알았죠? 다른 뭐 도교나 불교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둘 중에 진짜 안 좋아하는 친구는 사림. 그나마 조금은 봐주는 친구는 누구? 훈구야. 알았어?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훈구파는 다른 종교를 좋아했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알았어? 대신 이렇게 나오면 맞을 수도 있는 거지. 훈구파는 사림에 비해서 다른 종교, 다른 학문에 비교적 관대했다. 이러면 맞는 거야. 어디에 비교했을 때? 사림과 비교했을 때. 그냥 훈구가 뭐 다른 종교, 다른 학문을 좋아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알았지? 훈구파 중에 대장이 누구야? 정도전이야. 정도전 불교 디스했잖아. 불시잡병 갖고. 부처님 꺼져 뭐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써. 맞지? 항상 역사는 지문을 잘 해석해야 돼. 다음 사림파 볼까요? 사림은 조선의 건국에 협력하지 않았던 친구들. 옹건파 사대부의 후손이었고요. 중요한 말 있죠? 중간에 두 번째 줄입니다. 성종 때 등장. 이거 중요한 말이죠. 자, 어느 왕 때 등장? 성종 때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누구였어요? 성종 때 등장한 사람? 김종직입니다. 알죠? 김종직이 들어왔고, 그 중종 때 들어온 친구는 조광조였습니다. 네. 그 다음 사화. 사화는 누구랑 누가 붙은 거죠? 오케이. 훈구가 누구를 때린 거? 사림을 때린 겁니다. 요걸 보고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 이렇게 불렀었죠. 사화 순서 무갑기을 잘 기억하시고요. 특징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호사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고, 그 다음에 갑자사는 엄마 갑자사하고, 그 다음에 김효사가 조광조의 개혁정치였죠. 네, 그 다음이 을사사화는 왕실의 외척 다툼이었습니다. 김효사화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알죠? 네. 조광조의 업적을 쓰세요.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요건 이번에 안 냈어요. 알죠? 2월 말 평가에 낼게요. 이것까지 외우라고 하면 애들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이건 안 낼게요, 이번에. 대신 사화가 어떤 사화인지를 알아두시면 되는 정도로만 내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붕당으로 볼까요? 붕당쌤이 피토하게 강조했다, 친구들아. 붕당은 누구랑 관계없다. 훈구랑 관계없어요. 붕당은 뭐가 나눠지는 겁니까? 사림의 분화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림의 분화 당시 바로 임금은 누구? 선조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사림이 왜 나눠졌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훈구를 다 죽일까 덜 죽일까라는 그 의견 차이 때문에 등장을 했고, 결론적 궁극적으로는 이조 전랑의 권한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는 걸 기억하세요. 동인과 서인. 일단 붕당 문제에서 훈구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알았어? 붕당 문제에서 훈구 나오면 틀린 거야. 훈구 나오면 무조건 사화야. 알지? 그걸 기억하시고. 네, 끝났어요. 그 밑에 그 이황 2가 보이는데요. 요거는 넘어가서 합시다. 네, 성리학 가서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서원과 향약 나옵니다. 정답이 서원과 향약일 거예요. 서원과 향약이 정답이 되려면 어떤 문제를 물어봅니까? 사림이 사화 때문에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림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서원과 향약으로 꾸준히 지방을 뭐하고 있었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냐 이런 시험을 냅니다. 2월부터는 이제 자세하게 물어볼 거고요. 네. 여기는 3월 달에 이제 학교 개학하면 3월 4일부터 이제 가겠죠. 개학하면 사회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꼭 알아주세요. 알죠? 사회 수업을 처음부터 하는지, 뭐 중간부터 하는지, 뒤에서부터 하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사회 수업도 같이 해야 돼요. 역사, 사회를. 2과목이야. 그럼 보기 싫어도 나 2번 봐야 돼. 시험 대비 때. 싫어 진짜. 파이널 2번씩 해야 돼. 사회 파이널, 역사 파이널. 죄송한데요. 저 한숨 제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정이 선생님 저희 같은 예쁜 애들 보는데 당연히 좋아해야죠. 뭐 이런 표정인데 착각이야. 알았어. 자, 서원과 향약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밑에 성리학, 윤리, 보급에 이황과 이 있죠? 이건 다 아시죠? 조금 이상적인 친구가 이황, 좀 현실적인 친구는 이. 성학 10도라고 해서 그림 그린 친구는 이황. 성학 지표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그 다음 임진왜란 가볼까요? 네. 임진왜란 문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냈던 문제 중에. 네. 그럼 임진왜란이 이렇게 힘든 전쟁이었는지 이번에 문제 풀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임진왜란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볼까요? 임진왜란 전에 조선의 좀 상황을 잠깐 보세요. 양반사회 분열되고 있고 군역제도 물러나고 있고 거기다가 200년 동안 뭐가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힘이 강해졌었고 여기 신무기가 한 작용을 했죠. 신무기 이름이 뭐죠? 조총으로. 자, 조총으로 육군을 휩쓸었어요. 해군을 휩쓸었어요. 육군을 휩쓸었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총의 사용으로 인해서 초반 해군의 싸움에서 수군의 싸움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뭐 일본이. 그러면 틀린 거야. 알지? 일본이 이긴 거는 육군밖에 없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해상에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이 막 쓸었고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수군의 활약과 뭐다? 의병의 활약이 있었다. 의병 대표적인 사람 이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누구죠? 곽재우. 그 다음에 사명대사, 휴정, 유정, 스님 뭐 이런 분이 다 마찬가지죠. 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곽재우 선생님 꼭 기억하시고 의병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네. 전쟁 순서는 이번에 출제가 안 되고요. 그런 내용을 좀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전쟁 결과 별표. 자, 조선은 피해밖에 없어요. 인구 감소하고 경제치 다 없어지고 문화재 유출 뭐 있죠? 문화재 유출? 도자기가 많이 유출됐고 그 다음에 파괴된 건 뭐죠? 경복궁, 불국사, 사고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문화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제도 없어졌죠? 노비 문서가 다 불탔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무너졌고 일본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친구가 나왔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다. 배지성 잘 자고 있네요. 네. 지성이 자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개 채널입니다. 참고하세요. 오늘 무편집이야. 어머님. 응. 지성이 어머니. 선생님 좀 피곤했나 봐요. 네, 개학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리듬이 좀 깨져가지고 이제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지성이 지금 밤인데 지성이도 밤이면 지성이 지금 새벽입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푹 자고 있었어요, 어머니. 네. 다 제 잘못입니다. 지성이 잡으러 왔네요. 우와. 무거워요. 조심해, 알지?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명나라가 힘이 엄청 약해져서 여진족이 강해졌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는 무슨 금이었다? 후금이었다. 그래서 우리 후금하고 관계를 잘 봐야 되겠죠? 넘어가서 광해군의 중리배교. 이거 영상 올라갔는데 혹시 봤습니까? 광해군의 중리배교? 네. 아니요, 봤어요. 응? 안 본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겠죠? 네, 괜찮아. 어차피 내리면 되니까. 자, 광해군의 중리배교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어제 영상에 올려놨지만 후금과 조선의 관계, 명나라의 관계예요.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줄타기했던 관계를 보고 광해군의 중리배교. 근데 이 후금을 반드시 청으로 바꿔낸다. 청으로 바꿔내면 틀린 것이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냈던 사건은 뭐죠? 인조 반정이고 후금이 쳐들어오면 정묘, 호란, 청나라가 쳐들어오면 병자, 호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내용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방금 선생님처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선생님처럼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쫓겨난 이유가 뭐였죠?
폐모살제를 서술해야 돼요. 알았죠? 임목대비라고 하는 어머님을 뭐 했죠? 가둬버리고 그다음에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자기 이복 동생을 뭐 했다? 죽였다. 그래서 이게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네. 네, 질문 뭐죠? 그냥 폐모살제이다 하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네. 네, 폐모살제는 이제 중학교식 용어가 아니에요. 알았죠? 네, 그거는 쌤이 한자를 줄여서 이제 고등학교식 용어로 쓴 거지. 여러분들 아직 그거 쓰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알았죠? 뭘 폐모살제가 뭔지 알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싶은 거지. 알았지? 네. 대충 센스 있는 친구들은 지금 딱 내가 알려드린 것만 딱 해도 15문제 나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잘 풀어보시기 바래요. 네. 15문제요. 전 자신감 있어요. 다 알려줘도 평균 그대로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35점 나온다니까, 평균. 봐봐. 기가 막혀. 몇 명 45점 이상 맞아주고 대다수가 20점대 받아버립니다. 네. 그리고 한 명, 난 히어로다 이러면서 5점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5점, 과연 누가 받을 건지 난 진짜 기대됩니다. 그 5점, 바로 네가 주인공이야. 알았어? 안 본 너, 네가 주인공이야. 알았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방금 어떤 쾌남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쾌남. 좋아요. 쾌남 이소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